국민 여러분,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강성만평의 강성만입니다. 강성만평이 이제 시작한 지 네 번째인데요.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그래도 벌써부터 한 1000여 명이 이 구독을 해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특별히 우리 MBC 출신으로 또 명 시사평론가이시자 현재 동국대 개건 교수로 있는 우리 정군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예. 우리 교수님 옛날에 그 종편이나 방송에서 많이 나왔는데 문재인 정권 때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. 왜 그랬습니까요? 저도 뭐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요. 아무래도 뭐 정권이 바뀌어서 네. 제가 뭐 국민의힘을 또 지지하는 네. 또 그 성향의 평론가이다 보니까 네. 지난 정권 때 뭐 찍히지 않은 날이 생각이 드네요. 네. 예, 그 제가 사실은 한 10년 동안 2000여 회의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네. 문재인 정권 중반부서부터는 뭐 나가지 못해서 네. 제가 요즘 뭐 다른 유튜브에서도 조금 말씀 좀 드리고 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. 네. 지난번에 그 TV조선 출신의 그 최병묵 씨 유튜브를 보니까 예. 그때 이제 우리 정 교수님뿐만 아니라 뭐 황태순 씨, 민영삼 씨 이런 보수 유튜버들이 다 잘려가지고 못 나왔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시더라고요. 그게 사실인가요? 최병묵 유튜버는 이제 유튜버로서도 옮겨서 성공을 하신 그런 분이고요. 1세대 평론가 중에 한 사람이죠. 황태순, 뭐 저, 뭐 최병묵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들 또 유튜브 쪽으로 가가지고 뭐 나름대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최병묵 그 앵커 같은 경우는 유튜버죠. 또 친정에 가서 가끔 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. 이제 정권이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으니까 네. 다시 좀 볼 수 있는가 이렇게 그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데 근데 요즘도 전혀 안 나오니까 궁금해요, 우리. 그건 윤석열 정부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네. 평론가들도 이제 흐름이 있거든요. 정권 따라서 조금 바뀌기도 하고 새롭게 균형도 맞춰야 되는데 네. 정권은 바뀌었는데 미디어에 나오는 예.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때 뭐 그대로인 그런 네. 경우가 많아서 예. 아무래도 뭐 진보 진영이나 좌파 예.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이 위주고 예. 나머지는 이제 그 끼워넣기로 해가지고 기존에 뭐 가짜 보수인지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방송 환경, 언론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네요. 오늘은 교수님 그 요즘 MBC 예. 그뭐 여당에서는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그러고 뭐 야당에서는 뭐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라고 그러고 이 사건 가지고 뭐 한 일주일을 온 나라가 시끄럽고 어제는 뭐 민주당에서 이제 박진 외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일방 통과를 시켜가지고 아주 정치권이 파란인데 그래서 MBC 얘기를 좀 듣고자 오늘은 우리 평생을 MBC에 계신 정 교수님을 좀 모셨습니다. MBC에 얼마나 오래 근무하셨었죠? 아니, 평생은 아니고요. 강 박사님이 좀 잘 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MBC에 이제 공채 기자로 입사를 해서 거기 한 8년 정도 있었고요. 그리고 SBS로 옮겨가서 그러셨군요. SBS에서 근무한 기간이 훨씬 길죠. 근데 그 MBC를 제가 잘 압니다. 왜냐하면은 제 동기들이 뭐 대부분 뭐 사장도 많이 하고 MBC 근무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깥에 있어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MBC가 우리 강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많은 그 시청을 받았습니까? 그렇죠. 그때는 시청률이 제일 높았죠. 예.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시청률도 나쁜 데다가 보도의 방향, 프로그램의 품질 이런 걸로부터 외면을 많이 받고 있죠. 그러면서도 그 운영자들, 사장이라든가 직원들이 또 일부 진영에 치우쳐가지고 잘못된 방송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고소 고발까지 한 그런 자막 왜곡입니까? 뭐 하여튼 그런 그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저도 이제 그 뉴스를 MBC에서 처음 보고 뭐 MBC가 자막에다가 뭐 바이든이라고 딱 박아버리니까 저 바이든인 줄 알았어요, 저도.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해서 정말 이런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하죠. 그 편견 없이 몇십 번을 들어봐도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. 저도 뭐 그렇게 청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은
이게 정확히 뭐라고 하셨는가를 모르겠어요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자를 오래 하셨으니까 저도 기자 생활을 좀 오래전에 해봤지만 기자가 자기가 취재한 게 좀 불분명하면은 그걸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뭐 김은혜 홍보수석 같아 대통령한테 좀 물어봐 달라 뭐라고 하셨는가. 예. 근데 이런 단계가 없었잖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미국 현지에서는 뭐 기자들이 좀 당황스러워서 되묻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 현지 기자들이 고민을 할 동안에 MBC에서 아주 단정적으로 바이든인지 뭐 날리면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딱 바이든이라고 못을 받고 그 앞에 또 이제 미국이라는 걸 또 가로쳐가지고 이렇게 자막을 내보냈는데 상당히 의도가 있는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죠. 사실은 불분명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시나 대통령이 이런 걸 했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난 게 아닌가 싶고 우리 뭐 강 박사님도 국민의힘에 뭐 책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나 당에서 저는 화가 날 만은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법정으로 가면 항상 이 언론들이 명확하게 죄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좀 저는 좀 걱정도 됩니다. 그래요. 뭐 언론의 자유라는 게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도 뭐 참 절대적인 자유인 것처럼 배웠잖아요. 뭐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이 낫다. 뭐 이런 뭐 제퍼슨이 그랬나요? 뭐 그런 말 하신 분도 있고 그런 게 있긴 한데 일단은 교수님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던가요? 저는 그 바이든 날리면 이게 이제 외교 국익과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해서 이제 그렇게 난리치는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대통령이 비속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쓴 것은 저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봅니다. 뭐 아무리 제가 여권 지지층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대통령이 유감의 표시를 하고 지나가도 괜찮고 바이든 날리면을 이걸 MBC가 정확하게 보도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따끔하게 이번처럼 그 책임을 묻는 건 좋았는데 결국은 정권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소모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. 따끔하게 한번 맛을 보여줬으면 됐다 하고 조금 이제 지켜보는 거죠. 그래서 법정에 가서 뭐 이렇게 다투다 보면은 광우병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. 광우병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? 알죠. 과장 왜곡이지만 제작진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MBC가 사실은 좀 긴장을 할 겁니다.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세게 항의를 하고 정확하게 지금 뭐 진상 경위를 하라고 고문까지 보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심 이제 조심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 템포 좀 늦췄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제 그 영상이 왔을 때 또 편집도 할 것이고 또 MBC 본사에 그 소리를 분석하는 좋은 장비도 있을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은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음성 전문가들에게도 한번 자문을 구한 다음에 자막을 입혀서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 과정이 없었을까요? 그걸 이제 뭐 게이트 키핑이라고도 하고 팩트 체크라고도 하는데 그런 과정이 막 스킵이 된 그런 걸로 보입니다. 왜 스킵이 됐느냐? 뭔가 그 제작자들이 의도가 있는 거죠. 아, 이거 대통령 한 건 세게 걸렸다라고 해서 오버를 해서 보도를 이제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디지털 뉴스 국장인가 하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그 편집자를 데리고 제작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이거 걸렸으니까 맛을 좀 보여주겠다 이런 식의 다분히 그 진영 논리, 정치 논리에 치우친 그런 뉴스 보도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 사람은 그 MBC에서 내부 진상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파장이 너무 크단 말입니다. 특히 MBC가 취한 태도는 그 워싱턴의 그 뭐 왕모 기자가 뭐 백악관하고 국무성에 자기들이 그 보도한 자막을 영어로 묘하게 번역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다고도 하고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태도인가? 그래서 결국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이간질시키려고 하지 않았냐? 그래서
그런 것들을 침소봉대해 가지고 또 제2광우병 사태 같은 일을 만들어내고 네. 결국은 이 윤석열 정권을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. 그런 거대한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기획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여권의 시각이거든요. 예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거대한 시나리오라고 정치권은 생각을 하는데 저는 MBC의 이 지금 생태적 환경이 좌파 진보 진영으로 완전히 장악돼 있다. 그게 뭐 그렇게 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광우병 때 이제 확실히 보여줬고 그 이후에도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사실은 그 색깔이 변하지 않고 계속 내려온 거예요. 제가 보수 정권 담당의 그 사장들 추천을 이렇게 하는 거죠. 해서 뭐 김재철, 김장겸 사장 제가 다 아는 분입니다. 그분들 계실 때도 뭐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해보면 밑에 국장들, 팀장들, 기자들, PD들이 다 성향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볼 때 저쪽이니까 뭐 장악이 안 되고 고민만 하다가 이렇게 나오고 또 뭐 중간에서 또 뭐 사퇴를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 계시니까 좀 더 싸울 수 있는 그런 뭐 CEO를 보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맞아요. 근본적으로는 공공방송의 지배 구조를 뭐 개선한다든가 좀 멀리 보는 뭐 이런 길을 걸어서 다시는 이런 그 잘못된 정치 편향성을 가진 제작진들이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특정 정당을 공격하거나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저는 항상 국민의힘에 아쉬운 게 뭐냐면 뭐가 터지면 발끈해가지고 뭐 이번에도 박대출 위원장하고 다 뭐 몰려가지 않았습니까? 위원장 가신지 모르겠는데 그 국회의원도 수십 명이 몰려가가지고 기자들한테 브리핑 한번 하고 뭐 끝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용산에서도 공문을 보내고 고소 고발을 한 것을 이제 차분히 추진을 하고요. 그다음에 미디어 분야에 다루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? 뭐 박성중 의원도 있고 박대출 의원도 있고 이런 분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, MBC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이지만 그 공영방송이잖아요. 그래서 그 한번 그 지배구조도 바꿔보고 뭐 우리 편, 내 편인 걸 떠나서 정말 공정하고 엄정하게 공영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획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좋은 말씀이고 어르신 말씀입니다. 저도 뭐 국민의힘에 뭐 오래 있지만은 좀 느낀 게 이 좌파들은 권력을 잡으면은 뭐 방통위, 방심위를 뭐 한상혁, 정의연주 이런 사람들로 앉혀놓고 완전 장악을 해가거든요. 아주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장악을 하는데 이 보수는 권력을 잡으면은 그냥 뭐 권력을 실세하고 뭐 좀 가서 아는 사람 뭐 이렇게 좀 알랑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쉽게 사장이 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즐기다 끝나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거기 앉아서 자기를 왜 그 자리에 보냈는지도 모르고. 그러니까 이 보수가 뭐 좋게 얘기하면 순진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바보 같은 그런 면이 있다. 저도 그런 반성을 늘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 이걸 뭐 민주당이 뭐 외교 참사다 이번 뭐 해외 순방을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던데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외국을 많이 나갔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간다고 해서 뭐 항상 뚜렷한 성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뭐 가서 뭐 관 앞에서 전문을 못했다, 뭐 무슨 48조 회담을 했다, 뭐 유엔 총회 같은데 수많은 외국 수반이 오는데 거기서 뭐 정식으로 이렇게 몇 시간씩 뭐 반나절씩 회담하기는 어렵겠죠. 근데 뭐 그런 형식적인 걸 가지고 외교 참사다, 뭐 영국 외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뭐 와서 감사하다고 하고 가고 뭐 해리스 미국의 넘버 2 부통령이 오셔서 좋은 얘기 하고 가고 했는데 계속 민주당은 외교 참사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죄 없는 박진 장관을 지금 해임하라고 막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?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? 제가 뭐 우리 국힘 뭐 지지층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강 박사님하고는 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크게 이번에 외교적인 그 성과는 뭐 솔직히 없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? 그렇죠? 대통령이
이번에 영국, 미국, 캐나다를 가면서 캐나다에서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미국에서는 사실 바이든이 좀 우리한테 섭섭한 거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.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정말 속된 말로 좀 약간 빡쳐서 이번에 그런 그 얘기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성과가 뭐 없었다고 할 수도 있고 조금 있기도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하는 그 평은 너무 박한 거죠. 우선 대통령이 첫 순방, 사실상 첫 순방이에요. 나토를 갔다 왔다고 하지만 미국을 가는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점수를 좀 줘야 됩니다. 줘야 되는데 아예 싹 무시를 하고 외교 참사다 이런 그 네이밍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. 그리고 박진 장관이라든가 김성한 외교가 뭐 실장이죠. 이분들이 준비가 좀 소송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대통령 얼굴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박진 장관을 해임까지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정치행위다. 해임 건의안이라는 게 뭐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.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인데 그래서 보여주기식 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알죠.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반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죠.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. 워낙 이재명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점점 뭐 검찰이 목을 조여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뭐 거의 2판 4판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장관 중에 또 해임 건의안이 이렇게 또 처리되는 장관이 저는 여러 명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나오면 코미디가 된다는 거죠. 코미디죠. 자꾸. 이렇게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거든요. 국회의원들이 뭐 그 과반 의결을 해가지고 장관을 그 해임 건의안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그건 대통령에 대한 큰 펀치를 휘두르는 건데 그렇죠. 이게 자주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대통령이 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해봐 하는 그런 식의 그 과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모르겠습니다. 정치권 밖에서 이렇게 학교 선생이 보는 입장은 좀 점잖게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예, 어쨌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새 대통령이 이게 나타나면 뭐 야당이나 언론이 한 6개월 정도는 좀 봐줬어요. 허니문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틀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뭐 처음부터 아주 뭐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바쁘거든요.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욕설 이 XX 뭐 그것을 뭐 한 건지 또 안 했다고도 하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이제 언어의 문제인데 검사 생활을 평생 하신 분이라 그게 이제 입에 올랐다. 그 뭐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. 그래서 좀 억울한 면이 있겠다 했는데 저도 뭐 그런 생각은 해요. 검사를 평생 하신 분이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보고 정당 생활도 없이 대통령이 되셔서 검사의 마인드를 떨구려면 그게 아마 대통령 임기 끝나도 그거 못 떨칠 겁니다. 예를 들어 기자 생활 하신 분들이 정치한다고 오면 기자티 벗으려면 한 10년 걸려요.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공식적인 자리나 비공식적인 자리든 그 언어를 좀 대통령의 품격에 맞는 언어를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. 그렇게 생각하시죠? 당연하죠. 이제 강 박사님은 국민의힘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용산 대통령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 거 아닙니까?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 원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그 국가 원수의 자리에 올랐으면 저는 그날부로 이 언사는 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계속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. 그다음에 참모들 중에 대통령이 그런 말 쓰면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아마 그 용기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. 대통령이 이제 화끈하게 이제 농담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 농담이라도 그런 말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파문이 일어나지 않나 싶은데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? 당직을 맡으시면 그 이전에 평당원이 하던 그런 말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고 책임자적인 위치에 있으면
아무래도 말이 조심스러울 텐데 저는 이번에 그게 만일에 이 XX가 오늘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. 이게 뭐 EX가 더 맞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이 저는 유감 표시하고 쿨하게 지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도 그 뭐 그런 유감 표명이 없다고 하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유감 표명이 사실은 이제 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 뭐 비속어 하나 때문에 유감 표명을 하면 마치 그것이 민주당이 자기들이 승리한 양 국민들에게 이걸 확산시키고 이 본질은 바이든이라고 안 했는데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조작하고 그것이 그냥 뭐 국제 간의 갈등도 유발시키려고 하고 국내 여론을 쫙 갈라치기 하고 뭐 이런 것이 본질인데 이 본질을 유감을 표시해 줌으로 해서 덮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. 이제 아무래도 강 박사님은 그 국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논리가 딱 성립되는데 국민들은 좀 아직도 긴가민가 하거든요. 여론조사가 바이든으로 들렸냐, 날리면으로 들렸냐 이런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도 웃긴 거 아닙니까? 근데 결과는 바이든으로 들렸다가 50 몇 프로로 나왔고 날리면인지 뭐 들리면인지 그거는 20 몇 프로다. 그러면 국민들 생각은 바이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결과거든요. 그런데 MBC가 그 정말 얄밉게도 그걸 딱 그냥 찍어가지고 한 거는 괘씸하지만 저는 이런 파동이 지금 한 열흘째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대통령이 뭐 쿨하게 한마디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그 보수 우파 그 평론가들이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를 지적을 했냐면요. 그 혼밥한 거. 그렇죠. 외교하러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혼자 밥을 먹었냐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사이드 공격이거든요.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를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지나왔는데 뭐 저는 윤 대통령 그 스타일은 굉장히 소탈하고 화끈한 걸로 보이는데 저는 참모들이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꾸 이제 바이든 가지고 민주당이 역공을 당하고 또 아니 미국하고 영국이 다 좋다는데 무슨 외교 참사라고 하느냐 이런 반박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아까 뉴스에 보니까 뭐 욕한 건 사실이지 않느냐 이렇게 욕을 또 계속 치고 나왔어요.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한. 그러니까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 욕하면은 이재명 당신이 최고 아니냐 또 이렇게 받아치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정치 수준인데 이 어쨌든 이제 언어도 좀 정화가 되고 국민이 원하는 그런 품격 있는 언어를 좀 정치권이 써줬으면 좋겠고요. 또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MBC가 그 좌파 진영의 논리에 자기들이 기수 노릇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하고 유착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 어떤 그 불분명한 그런 대통령의 발음을 바이든이라고 확정지어서 보도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은 그건 정말 저는 뭐 허위사실 보도까지 언론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까? 언론 뭐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허위 보도를 하고 이런 보도를 과연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. 예. 그래서 언론의 자유에는 이제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죠. 그거는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고 다만 그 기준선상에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. 광우병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MBC가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해가지고 MB 정권을 정말 그 당황스럽게 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과장 왜곡은 있었지만 뭐 완전히 뭐 허위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제작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저는 똑같이 적용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제작진이 바이든으로 들어서 해석을 이렇게 했고 게이트 키핑하는 과정에서 국장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법정에서 우기면은 그 MBC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정말 정확하게 수사로서 진상이 밝혀지는 문제가 아니다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MBC 출신 아닙니까? 그 옛날에 그 찬란한 명성을 갖고 있던 MBC가 어느 정권서부터 좌파 진영의 그 논리에 매몰된 제작진들, 임원들, 간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방적으로 특정 정권을 뭐 옹호를 하고 특정 정권에 반대하는 분위기로 간 건 사실이거든요. 그건 저는 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. 그 역대 사장들, 그다음에 역대 사장권들하고 같이 일한 사람들, 또 보수 정권에서 추천해서 된 사람들하고의 그 대화 이런 걸 보면 MBC라는 조직은 병이 많이 들어 있어요.
하나 제가 더 예를 들어드리면요. 제가 그 전에 그 지금 있는 직장 말고 다른 대학의 학생들을 데리고 MBC에 견학을 갔습니다. 제가 뭐 몸담고 있던 자랑스러운 방송사기도 하고 견학을 가는데 로비에서 어떤 술 취한 남자가 제 이름을 갑자기 그 부르면서 전국이 딱 그러면서 깜짝 놀랐죠. 누가 봤더니 제 후배였어요. 보도국의 후배였는데 저는 그 친구 그 뭐 실명도 얘기할 수 있죠. 그 박모 그 부장인데 그 지난 저쪽 정권 때 사장이 비서실장도 하고 아주 그런 아주 정치적으로 편향된 친구인데 낯술을 할 정도의 회사 분위기에 이전에 그 자기 선배를 향해서 그런 그 거친 언사를 뱉고 학생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? 이거 뭐 방송사 간부들이 낮에 술 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. 제가 아주 곤란한 상태 수습을 잘 하긴 했는데 그런 사람들로서 이루어져 있고 노조가 정말 그 경영진보다 더 힘이 센 그런 조직이 MBC 조직입니다.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뭐 국힘에서도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? 박근혜 정부, 이명박 정부가 있었는데 사장만 이렇게 딱 뭐 우리 편을 위해서 싸워주겠지 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가면 싸우는 게 겁나는 건지 뭐 몸보신을 하게 되고 눈치를 보다가 나오고 쫓겨나오고 심지어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. MBC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장 법정에 가가지고 뭐 항소, 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증거를 찾아낸 건 어렵고 좀 멀리 보면서 방송사다운 그 BBC 같은 뭐 그런 방송사다운 방송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. 공영방송인데. 예. 그러니까 아까 방금 얘기하신 이제 우리 영등포 위원장 박용찬 위원장이 MBC 출신인데 네. 그 박용찬 위원장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. MBC는 오너가 사실상 노조다. 그리고 그 그렇죠. 노조는 네, 네, 주인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노조가 언론노련에 가입돼 있고 그 언노련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고 그런데 그 언노련의 뭐 규정에 보면은 뭐 정치위원회를 두고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. 이게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의 MBC를 이대로 두면은 뭐 절대로 안 된다.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. 이게 네. 뭐 공영방송으로서 이미 어떤 사명이라든가 그런 어떤 역할을 이미 다 상실했다. 이렇게 보시더라고요.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MBC처럼 간다 하면 이건 뭐 방송 MBC 걱정이 아니라 나라 걱정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? 예. 근데 이제 저도 MBC 시절에 그 노동조합이 생겨서 저도 대의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순수했죠. 순수한 그런 노조였는데 그 상부 조직이 아마 그 민주노총 쪽으로 돼가지고 아마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제 너무 정치적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정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그 일선의 방송 기자들, PD들이 편향이 돼가지고 정치 노름을 하고 있다. 이런 게 MBC의 지금 현실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고치느냐의 문제는 저는 지금의 국힘의 방법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쉽게 고칠 수는 없다. 그리고 강대강으로 그 뭐 MBC를 뭐 없애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아주 그 혁신적인 방법은 쉽지 않다. 정말 얕게 국민의 방송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면, 그 다음에 인사를 추천할 때 정말 저쪽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. 아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감사원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. 우선 그 자리를 보내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. 우선 비교적 흠이 없는 인사,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는 사람. 한상혁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요. 사실상 변호사 활동은 안 하고요. 민원연 대표하면서 민주당 지지 NGO를 그 감독 지휘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전사죠 말하자면 그런 사람을 딱 보내니까 얼마나 잘 그 지휘를 하겠습니까? 방송통신위원회를. 근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시다시피 이제 위원회제 5명의 위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3대인데 항상 위원장하고 여권 둘, 야권 둘인데 문재인 정권 때는 이 한상혁 위원장이라는 이 정말 그 전사가 딱 차고 앉아가지고 진행을 하면 야당 추천 인사 둘은 태클도 걸고 때로는 소리도 나야 됩니다. 근데
국힘에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난 3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뭐 난리가 나가지고 뭐 위원들끼리 싸웠다. 뭐 들어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뭐 문방위 간사의 아는 지인 추천으로 보냈는데 조용히 뭐 있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. 안 되죠. 네. 어쨌든 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 대통령이 외국에 가셔서 이제 공식 일정을 끝내고 이제 퇴장하시면서 뭐 농담인지 뭐 비슷하게 한마디 하신 것이 이런 파장을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비속어를 쓰셨는지 여부 또 그리고 바이든이라고 안 했다는데 자꾸 했다고 한 방송사가 보도해가지고 또 거기에 이제 민주당 야당이 뭐 이재명 리스크에 그걸 뭐 맞서볼 의도가 있었던지 이걸 침소봉대해서 일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 됐는데 저는 앞으로 뭐 공영방송이든 민영방송이든 뭐 어떤 언론이든 간에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의 어떤 멘트를 보도할 때는 잘 모르면 확인을 해야죠. 그렇죠.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서 확인을 해야죠. 그게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. 이거 확인을 해야죠. 제대로 하셨는지. 그리고 보도하는 것이 저는 상식에 맞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또 이것이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자꾸 그런 뭐 비속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이제 좀 검사 티를 빨리 벗으시고 저는 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. 그래도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어떤 카리스마도 원하고요. 또 어떤 그 덕 있는 모습도 원하고 어떤 그런 어떤 그 품격 있는 대통령 그런 것도 좀 원하는 것 같고 하니까 좀 조금 뭐 비공식적인 자리여도 앞으로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. 어쨌든 오늘 우리 그 MBC, SBS에서 방송 기자로서 뭐 인생의 많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고 또 대학 교수로서 또 시사 평론가로서 맹렬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정군기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 MBC 비속어 논란, 자막 조작 사건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예, 국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